자, 이제 아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광노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래도 끄떡 안고 나와서 뭐 30억 이 세금으로 낸 이 비용을 갚지 않았다는 등 뭘 했는데 자기가 갚을 건 한 5억 좀 자기 돈을 갚았어. 이제 돈이 없어. 다 재산은 다 자기 부인 재산이야. 그 부인도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돌아다니는 걸 껐떡도 하고 끝까지 이렇게 서포트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야. 광노현이 그거를 그 감방에서 나온 이후, 풀려난 이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뒤에 나와요.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설립하는 데 실무 작업에 참여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무현 정부 시절은 사무총장까지 했어요. 훌리했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교육감으로서 계급제적 요소, 교육 요소가 이게 아이들 도시락이거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누구는 돈 내고 먹고 누구는 돈 안 내고 먹고 이거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세훈하고 부딪혀서 싸움이 난 거 아니야. 그때 교육감이 서울시장을 이겼다니까. 그래서 투표에서 이긴 거지. 그래서 오세훈이 물러난 거 아니야. 그리고 들어온 게 누구야? 박원순이지. 그래서 난 박원순하고도 뭐 잘한다기보기만 친구야. 여행도 같이 가고. 근데 박원순 죽고 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진짜 훌륭한 친구인데. 근데 광노현은 박원순보다 더 뛰어나. 박원순은 느릿느릿하게 말하면서 어눌하게 말하면서 나한테 와서 내 사무실에 왔어. 나 사무실에. 그때 기업에 있을 때인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의리의리한 사무실에서 부자들을 돈 벌게 해주는 일에만 하지 말고 좀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도 신경을 쓰시고 만나자마자 난 알지. 박원순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뭐 언론에 자주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처음 볼 거 아니야. 자기 친구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라 듣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야. 자기 후원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 할 때 도와달라고 그럴 때 아니 나는 그런 거 정치판에 이런 거 나는 좋지 않다.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서울시 시민이 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봉사나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봉사를 한 4년 정도 했죠. 그야말로 자원봉사니까 시간 날 때 가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정말 진보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바꿔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티끌만 어떤 것이 있어도 그냥 그걸 가지고 쳐버려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 사회가. 광노현은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감 시절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그때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교육감이 그걸 주도해야 되거든. 인권 조례를. 그래서 몇 개의 교육감, 지금 17개 교육감이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학생 인권 조례가 없습니다. 있는 데가 이쪽 진보적인 교육감이 있는 광역단체에서만 학생 인권 조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이 왔잖아. 서울시 의회가 국힘당이 압도적인 다수거든, 지금. 서울시 의회가.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폐지안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법정 다툼 속에 있어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법정 다툼 속에 있습니다. 오세훈이 저거 폐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아무나 와서 싸운다고? 이 싸움을? 아무나 싸울 수가 없어요. 교수들이 와서 이런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각급 학교 자치 분권화를 하려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라는 3주체의 합의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학교장 직무 표준화를 뒤에서 나옵니다. 딱 해서 이렇게 해라. 누가 가든 홍길동이 가든 홍길서가 가든 누가 가더라도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최소한 이 정도는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렇게. 그거를 계속 토론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투쟁. 이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 이것도 그냥 속임수인데요.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교양 교육이에요. 정치 교양 교육. 폴리티셔 빌딩이라고 독일어로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정치 교양 교육. 그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부여해서 지금 정치적 금치산자가 돼 있거든. 교사들은 일체 정치에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치에 개입하지도 못하게 하고 정치에 뭘 할 수가 없어. 정치판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독일처럼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도록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진보적 교육 사상을 갖춘 광노현 후보가 어떤 사회적 성취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내용이 좀 깁니다.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금방 긴데 등록하시면 1인 2표를 받습니다. 지인께서 이미 지지 후보가 있는 경우에도 다투거나 설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표는 이미 찜한 후보를 주시고 다른 한 표는 검증된 준비 구원 투수, 검증되고 준비된 구원 투수 저한테 주십사 부탁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광노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공감 가능한 정책, 체감 가능한 변화, 측정 가능한 진보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 광노현의 정책 총론입니다. 개혁의 온도와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저기 지체된 곳, 퇴행 조짐이 보이는 곳에 교착 상태를 뚫고 새 돌파구를 내서 새 기운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혁신과 개혁의 물줄기가 보다 강하고 빠르게 앞으로 흘러가게끔 교육 3주체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후보일까요? 단연코 저 광노현입니다. 기록과 성과가 말해줍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 오세훈 시장이 대권역에 불타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했지만 주민투표에서 제가 그를 꺾고 그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박원순 시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둘째, 혁신학교. 이주호 장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히 예산 감축 목조르기 방해를 이겨내고 혁신학교를 성공리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주호가 이 혁신학교 이런 거 다 못하게 해서 막 이 예산을 감축했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교육청에다가 예산을 도와줘. 교육청은 따로 예산이 안 나오니까 그 교육에 관한 예산은 다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거든. 거기다 줘야 돼. 근데 그거를 삭감하는 거야. 혁신학교 하지 마라. 혁신학교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예산 감축해도 혁신학교를 한 거야. 성공리에 만들었어요. 첫째, 국내 최초 체벌 금지. 학교 문화혁명을 사건 사고 없이 뿌리 내려서 전국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3개만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인사청렴도 만년 꼴찌였던 서울교육청을 그때 뭡니까 보수적인 교육감들이 쫙 있었거든. 쭉 역대 보수적 교육감이었어요. 최초로 광노현이 진보적 교육 사상을 갖춘 교육감이 되잖아요.
되자마자 인사청렴도 만년 꼴찌 서울교육청을 딱 1년 만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1등으로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받은 거죠. 평균 50 내지 60건에 달하던 인사비리 신고가 0건, 평균 0.5%에 달하던 비리 신고율이 0건, 0%, 평균 61만 원으로 조사된 비리 향응 액수가 0원으로 바뀐 겁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게 그냥 윽박 지른다고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묘책인 거야. 리더십을 발휘해야 이게 되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광노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제로 채택된 전국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이 도입되기 4, 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이미 서울 모든 초등학교가 10시간 수영 실습 교육을 전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영은 일종의 부모 찬스이자 계급제라고 생각해서 서울의 250여 수영장을 임대해서 빛의 속도로 전면 실시한 것이지요. 할 수 있어요. 이건 광노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광노현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거 충분히 이러고도 납니다. 왜 수영이 하냐면 독일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애들 수영하고 자전거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돼. 무조건 수영해야 돼. 그래서 공공시설은 다 누구나 쓸 수 있게 됐거든. 대학의 체육관도 다 무료 개방돼 있거든. 그래서 독일 애들은 수영 다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중에 재능이 있는 애는 이 구조, 자격증 그런 것도 받고 그럽니다. 교육 주제에 대한 300인, 500인 수기 원탁 토론도 2012년 1학기에서만 10번 했습니다. 당시까지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한두 번에 그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기획과 실무 지휘를 안승문 후보, 당시 특보였어요. 그 교육감 특보가 해주셨습니다. 안승문 후보가 지금 교육감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쟁하고 있어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울산 교육연수원장인가 그렇게 있던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좀 젊은 친구죠. 들으시면 그랬구나 놀라실 만한 이런 실적이 저는 아주 많습니다. 저는 누구나 체감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냈습니다. 제 사전엔 찔끔찔끔 전시 행정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만난을 무릅쓰고 반드시 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비결을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일을 할 때 역사와 대화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나하고 말할 때도 그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역사와 대화하는 습관이 나도 있어. 근데 내가 처음 들었어요. 이 광노현하고 얘기하면서 역사와 대화하는 습관. 단기 이익 계산이나 조직 이기주의, 저열한 욕망이나 감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최소한 10년 뒤에 이 일에 대해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잘한 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멀리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당장의 이익에 내가 급급해서 뭘 하지 않거든. 근데 광노현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판단과 결심이 서면 만난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이게 멀리 보는 거예요. 그 forward looking, 미래 지향성이 긴 거야.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전 20년 동안 저는 진보 성향 법학 교수로서 대한민국 최강자 집단을 법의 지배 아래 붙잡아 놓고 대한민국 최약자 집단을 법의 보호 아래 들여오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전사, 인권 투사를 자임했던 것이죠. 법 위에 군림해온 정치검찰과 법무부, 안기부, 국정원, 삼성 재벌 총수 일가와 대판 싸움이 불가피했습니다. 겁이 나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일을 떠맡아서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금치 징벌 수용자, 중증장애 시설장애인,
시설 생활인, 청소년 학생, 강제 입원 정신질환자가 제가 특별히 관심 쏟는 최약자 집단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죠.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그 외로운 사람들. 그 다시 말하면 버려진 사람들. verlassenheit,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에 앞장서서 약자의 호민관, 독립인권위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로마사를 공부할 때 바로 호민관에 꽂혔는데 초대 국가인권위원이 돼서 호민관으로 활동하는 보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본래 제 전공은 경제민주주의입니다. 당연히 재벌 변칙, 세습, 혁파 등 재벌 개혁은 물론 노동자의 소유 참여, 우리 사주 개혁 같은 거죠. 경영 참여, 노동이사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거를 주창하고 몬드라곤 방식의 협동조합 창립 지원을 옹호했습니다. 몬드라곤 아시죠?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이죠. 거기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조합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이 카톨릭 신부님이 만든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만드님이 만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이 협동조합의 모범 사례가 됐죠. 그래서 이 광로연 교육감도 몬드라곤 방식의 협동조합을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소자를 위한 창업 지원 기쁨과 희망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을 창설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0년 전서부터 대기업의 ESG 경영과 금융기관의 ESG 투자를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감직을 내려와선 교육감직에서 내려와선 주로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 아까 보여드린 그거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 확산 운동과 교사 정치 기본권 운동을 했습니다. 패기 있는 강신만 후보와 김용소 위원장이 늘 함께해서 저는 변함없는 동지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강신만 후보가 여기 교육감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소 전교조 위원장인가 교사 무슨 위원장인가 하는 김용소 선생은 이제 드랍했어요. 이분이 그냥 자기가 어떤 이유로 그냥 드랍했어요. 드랍해서 이제 선거가 다 끝났어. 그런데 김용서 위원장한테 여기 궁핍해다고 쳐. 그래서 궁핍해서 좀 선의로 돈을 얼마 줬어. 그럼 또 사후 매수죄로 또 걸릴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네, 버퍼링이 끝났네요. 자, 이 교장의 일, 교장 직무. 그러니까 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라는 표준을 안을 만드는 거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해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나와서 아마 출판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학교 혁신을 위한 교장 직무 가이드라인. 그리고 교장 직무를 표준화한다. 표준. 누가 와도 대통령이 누가 와도 그 일은 최소한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우린 그게 없다는 거지 지금. 근데 교장이 와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뭐 이게 없으니까. 제가 필요성을 절감해서 제안해서 강민정 당시 상임이사가 기획을 맡았고 이희수 교장쌤께서 좌장을 맡아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강민정 당시 상임이사가 누구야? 강민정 의원이었어. 지난 21대 국회의원.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여러 교육개혁과 관련된 거를 입법을 했지만 민주당 애들은 이 교육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전국에 1만 3천여 명이 넘는 교장쌤이 계시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때 홍진남 후보가 교장쌤으로 열심히 참여하시고 집필까지 하셔서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홍진남 후보도 지금 교육감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야.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누가 교육감이 될지 그걸 지금 정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에 관련 기고와 인터뷰 등 공익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기환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곽감은 바람이야.
바람처럼 계속 달려해. 멈추면 안 돼. 그 당부 말씀 새기며 교육은 물론이고 법과 정치 영역에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내가 긴 시간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진짜 바람 같아, 이 사람. 제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이 교육으로 통합니다. 저는 만난을 물리치고 승리, 기쁨과 보람을 드릴 수 있는 검증되고 준비된 구원투수입니다. 지금 1년 8개월인가 남았거든? 1년 8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나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건데 1년 8개월 후에 준비된 구원투수입니다. 누가 보수타자로 나오든 삼진 아웃 확정입니다. 조진혁이 그 경기 교육감 나왔다 떨어지고 서울 교육감 나왔다 떨어지고 보수타자로 나오는 건 조진혁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보수타자로 나오든 누가 나오든 보수타자로 나오면 삼진 아웃 확정이라는 게 삼진 조진혁이는 광로현한테는 잽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조진혁이 될 것 같아요. 보수에서는 사람이 없거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투쟁 근육질은 엄청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문을 그 캠프에서 냈습니다. 여러분